안녕하세요. 한민족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진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릴 적부터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간호사 언니들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죠. 북한에서 간호사는 정말 인기 있는 직업이에요. 여자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다른 직업에 비해 육체 노동이 덜해요. 공장에서 일하거나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고 일하니까 깔끔해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이잖아요. 저도 그런 이유로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겉모습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도 컸죠. 어렸을 때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간호사 언니들이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따뜻하게 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서 간호사가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6개월 정도의 간호원 양성소를 다니면 돼요. 그곳에서 기초적인 의학 지식과 간호 기술을 배우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양성소에서 공부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해부학, 생리학, 약물학 등 여러 과목을 배웠는데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특히 실습 시간이 좋았죠. 주사기 다루는 법, 환자 체온 재는 법, 붕대 감는 법 등을 배우면서 점점 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졸업 후 첫 출근 날 정말 가슴이 떨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드디어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곧 현실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는 걸 깨달았죠. 북한의 병원 현실은 정말 열악했어요. 의료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약품도 항상 모자랐죠.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소독약조차 없어서 난감할 때가 많았어요. 환자들은 많은데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죠. 특히 겨울에는 더 힘들었어요. 전기가 자주 끊겨서 난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추운 병실에서 떨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죠. 때로는 환자 가족들이 난로를 가져와서 병실을 데우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부족한 물품들은 창의적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했죠. 붕대가 없으면 깨끗한 천을 잘라서 사용했고 소독약이 없으면 끓인 소금물로 대신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중증 환자가 건강을 되찾고 퇴원할 때였어요. 한 번은 심한 폐렴으로 입원한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밤낮으로 돌봤어요. 소년이 건강해져서 웃으면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도 약이 없어서 또는 적절한 의료 장비가 없어서 환자를 잃는 경우였죠. 그럴 때마다 무력감을 느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죠.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발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꿈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북한에서의 간호사 생활은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의료에 대한 열정을 더욱 키워주었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다른 나라에 있지만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꼭 더 나은 환경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탈북을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그 결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망설였어요.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 비교적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방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작은 장사를 하셨죠.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족들을 돕고 있었고요. 하지만 언제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한국에 있는 친척이 우리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이 당국에 들통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우리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아버지는 매일 밤 어머니와 저를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족을 괴롭혔죠.
결국 우리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그것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탈북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것을 비밀리에 해야 했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 출근하던 날, 제가 돌보던 환자들과 동료들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죠. 탈북 당일 우리는 한밤중에 집을 나섰어요. 달빛 아래로 우리 집을 바라보면서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으니까요. 중국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험난했어요. 군인들의 눈을 피해 산길로 가야 했죠. 어두운 밤에 숨죽이며 걷는 동안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어요. 잡히면 어떻게 될지, 국경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다행히 우리는 무사히 중국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중국에서의 생활도 숨어 지내야 했어요. 잡히면 북송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항상 시달렸죠. 낮에는 거의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밤에만 조심스레 움직였어요. 중국에서 몇 달을 보내고 나서 우리는 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는 길도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 나라를 거쳐야 했고 매 순간이 위험했죠. 산길을 걷고 강을 건너고 때로는 트럭 뒤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어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죠. 과연 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곳에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다행히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동안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낯선 환경, 다른 문화,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탈북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지만 동시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물론 아직도 가끔은 북한에 두고 온 친구들과 동료들이 생각나요. 그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어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서도 간호사로 일하는 것이었죠.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여기서도 환자들을 돌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죠.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간호사로 일했으니 한국에서도 쉽게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교육 과정이 북한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간호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에서는 6개월 과정이면 충분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죠. 나이도 있고 학력 인정도 문제였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검정고시를 준비했죠.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한국어, 영어, 수학.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검정고시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 다음으로는 대학 입학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북한 출신이라는 것도 부담이 되었죠. 여러 대학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그때마다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정말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항상 눈에 띄었고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도 버거웠어요. 특히 의학 용어들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정말 힘들었죠. 밤새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어요. 학업과 더불어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잠잘 시간도 부족했지만 꿈을 향한 열정으로 버텼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학업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할 것인지 말이에요. 제 나이, 경제적 상황, 그리고 가족들의 생활을 고려해야 했죠.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간호사의 꿈을 잠시 접기로 했어요.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오랫동안 꿈꿔온 목표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방황했어요.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점차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알게 된 것이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이었어요. 간호사보다는 자격 취득 과정이 짧고 그래도 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이었죠. 저는 이것이 제가 찾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이 과정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전의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가끔은 아직도 간호사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재에 집중하고 있어요. 간호조무사로서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돕고 의료진들과 협력하며 일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꿈을 포기하는 것이 항상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기회는 언제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좌절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전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꿈은 변할 수 있지만 그 꿈을 향한 열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큰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의 경험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규모의 병원을 처음 보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거대한 건물들이 여러 채 늘어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죠. 이게 다 병원이라고? 하는 생각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북한에서 봤던 병원은 대부분 낡고 작은 건물이었는데 이곳은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는 과정도 놀라웠어요.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었고 의사 선생님들은 컴퓨터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셨죠. 북한에서는 대부분 수기로 기록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진료실마다 최신식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아버지의 진료가 끝나고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갑자기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분이 저는 간호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자 간호사라니요? 제가 무의식 중에 말해버렸어요. 그 간호사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한국에서는 남자 간호사가 많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북한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실감했죠. 이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동시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책도 읽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한국에서 의료인으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커졌어요. 비록 간호사의 꿈은 잠시 접었지만 간호조무사로서라도 이런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죠. 지금도 가끔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때의 놀라움,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꿈과 열정. 그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들도 이런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배운 것들을 북한의 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저는 한국의 병원을 볼 때마다 그날의 경험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돼요. 비록 지금은 작은 걸음이지만 언젠가는 이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 와서 겪은 의료 경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치과 치료였어요. 북한에서는 치과 치료라고 해봤자 고작 이를 뽑는 정도였는데 한국의 치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어느 날 앞니가 아파서 치과에 갔어요. 처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우선 CT를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CT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CT 기계가 윙윙 돌아가면서 영어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외계인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바로 마취였어요. 북한에서는 이를 뽑을 때 그냥 뽑았거든요. 아프면 참으라고만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작은 치료에도 마취를 한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마취 비용이 너무 비쌀까봐 걱정되어서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안심하고 마취를 받았죠. 치료가 끝나고 계산을 할 때 저는 정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고급 치료를 받으면 엄청난 돈을 내야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낸 금액은 제가 예상했던 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북한의 의료 시스템 차이를 몸소 체험했어요. 한국에서는 첨단 의료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료보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받았죠. 치료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료보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받았죠. 이 경험 이후로 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그들도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북한에서 치과 치료 때문에 고생하던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선진화된 시스템 속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커졌죠. 비록 지금은 간호조무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런 첨단 의료 기술을 배워서 북한의 의료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어요. 현재 저는 간호조무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떠올려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이런 시스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곤 해요.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가끔은 북한에서의 삶이 그리워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겨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탈북해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분들에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의료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의 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동시에 감사한 시간이었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강함으로 제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회로를 택해야 할 수도 있고 잠시 멈춰 서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어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요. 그 꿈이 무엇이든 그 길이 얼마나 멀든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